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초년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신종 월세 사기 수법을 알아볼 텐데요. 알고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집주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로운 월세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회 초년생이 아무래도 이제 대상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회 초년생, 임차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주인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알고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수법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좀 사기를 치는 거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집주인 사칭 직거래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전세나 월세 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제 부동산을 끼고 뭐 전세 월세 구하긴 합니다만, 이제 가끔 이런 이제 전세 월세 계약에 자신 있는 분들은 부동산 끼지 않고, 왜냐하면 중개 보수 아까우니까 끼지 않고 직접 이제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직거래 어플, 직거래 앱을 사용하잖아요. 이 직거래 앱에다가 집주인을 사칭해서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집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이 있고,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세보다 월등히 싼 월세를 내놓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혹하게끔. 그런데 그 집을 자세히 보면 그 집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임차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유심히 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 집에다가 뭐 보증금 거의 없이 월세를 싸게 하는데, 대신에 그 월세를 수개월분, 뭐 적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한 달분이 아닌 몇 개월치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많은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좀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 사례는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 오세선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기사 제목을 보니까 월세 직접 방도 보고 보증금 1,000만 원 넣었는데 누구세요? 뭐냐면 집주인이 누구세요 하는 겁니다. 네. 자, 기사 보시면 최근 서울 일대에서 직거래 앱을 통해서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 씨. 그러니까 임대업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이 아니고 직접 그 건물을 임대하는 이제 개인이죠. 박모 씨가 최근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신축 오피스텔을 세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 공실이었나 봐요. 공실해가지고 한 임차인한테 그 방 보여줬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이 박모 씨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냥 방 보여준 거 이건데, 어떻게 이게 휘말리게 됐냐면, 일단 A 씨가 박 씨에게 그 매물에 관심 있다고 방을 보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 A 씨가 사기를 친 거죠. 방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이 A 씨가 박 씨한테 지금 집 앞에 있는데 번거롭게 나오지 마시고 그냥 출입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갈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박 씨가 마침 또 그 집이 누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비어 있었던 거죠. 그 오피스텔이 공실이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비번을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왜 받게 됐냐면, 이 비밀번호를 알아간 이 A 씨가 나중에 직거래 앱에다가 자기가
집주인 것처럼 등록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방을 보는 사람들은 시세를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방인데 신축급에 시세 반값이니까 얼마나 혹합니까? 다 그냥 누구든 그냥 계약하고 싶겠죠. 그래서 마침 또 그 광고를 본 이제 청년들에게 A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차피 그 청년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 청년들한테 내가 조금 멀리 있으니까 지금 만날 수 없고 방 계약하고 싶다면 본 계약은 조금 며칠 뒤에 하고 우선 이제 가계약금 쪽으로 조금 입금해. 한 100만 원만 10% 100만 원만 보내줘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믿지 못할까봐 여기서 또 수를 던지죠. 위조된 등기부 등본하고 신분증 사진.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진짜 내 거고 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가 맞아. 요걸 이제 입증하려고 등기부 등본하고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낸 거죠. 청년들은 또 그 사진 보고 믿겠죠. 왜? 사회 초년생이니까. 저희 같으면 의심을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참 이런 거에 있어서 참 취약해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참 취약한데 그 사진을 믿고 좋은 매물 놓칠까봐 지금 내가 입금 안 하면 누가 입금할 거잖아요.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딴 사람 할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 다 입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금하고 나니까 이 A씨가 딱 잠적하는 거죠. 연락 끊고. 그때서 이제 아차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까 대포폰, 대포통장 이거는 이제 마음 먹고 한 겁니다. 마음 먹고 어쩌다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박씨 오피스텔에서만 그냥 여러 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씨도 비어있는 그 방들 그냥 다 알려줬겠죠. 비번을.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 중에는 일부 금액 100만 원이 아닌 전체 금액 보증금 1,000만 원 전체 금액을 입금한 젊은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참 이게 참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거 아참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기는 임차인도 피해보지만 여기 엮여있는 집주인도 피곤한 거예요. 이거 공범 마냐? 같이 엮이게 됩니다. 조사받아야 되고 집주인까지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협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직거래 앱을 이용한 유사 사기 집주인 사칭하는 거 강동구, 고덕동과 같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물 한 건당 피해자가 20명에서 30명씩 발생한다고 해요. 자, 앞서 보증금 1,000만 원, 이 1,000만 원 중에서 가계약금 쪽으로 만약 100만 원만 받았다 가정해도 2, 30명이면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기 일당,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건 조직적으로 할 거는 같은데 뭐 조직이든 개인이든 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 하겠죠. 만약 10건만 잡아도 각 건당 2, 30명씩이면 피해 금액이 2억에서 3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직거래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경찰이 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직거래 앱에다가 아이디를 이용하니까 실명이 아니고 잡기 어렵겠죠. 더구나 그 아이디도 계속 바꾸고 있고 아마 검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하는데 잡히긴 잡히겠죠. 우리나라 경찰 수사력이 월등히 뛰어나니까. 다만 이 잡힐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그만두지 않겠죠. 잡힐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우리 임차인분들은 정말 이런 직거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주인분들도 여기에 엮이면 또 힘들어지니까 방이 비어 있더라도
공실이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힘드시면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맡겨가지고 같이 좀 보여주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시세보다 월등히 싼 월세. 이것도 이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집주인 사칭이 아니고 진짜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을 세를 주는 거냐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그 집을 월세로 세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놓냐면 보증금 거의 없이. 만약 월세가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면 보증금도 뭐 60, 70, 80, 많으면 100, 거의 100만 원 안쪽으로 보증금 부담 없애고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좀 반값 비슷하게 싸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세를 매달 받는 게 아니고 선납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깔세라고 하는데 뭐 사글세 이런 거죠. 이런 개념으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그 분을 먼저 선납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몇 개월치를 먼저 내니까 싸게 해주는 거야. 매달 월세 낸다면 내가 비싸게 받을 텐데 6개월, 1년 거 먼저 내니까 싸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임차인분들이 등기부 등본만 잘 확인하면 여기에 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계약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내 보증금에 대해서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1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적으니까 뭐 보호 못 받는 게 뭐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살고 있다가 임대 기간 중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6개월치를 선납하고 들어갔는데 월세 내고 한 3개월째에 쫓겨날 수 있어요.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경매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원 임차인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야? 나가. 네,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집주인들은 그런 집을 세를 줄까?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제 등기부 등본인데요. 제가 예를 들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차권은 등기예요. 임차권을 등기한답니다. 예. 원래 임차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주지 않으면 전체를 주지 않든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단 일부라도 주지 않든 이럴 때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이 이제 집주인에게 송달하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임차권이 등기가 됩니다. 자, 등기가 되면 얘는 물권이 돼요. 물권은 뭐냐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어. 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채권은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거라면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요. 임차인한테는.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으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 나가죠. 이사 나갔지만 그럼에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접수일자 나와 있고 등기 원인 보면 서울 무슨 지방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되어 있죠. 날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 보증금이 얼마라는 거 그다음에 보증금의 범위 임대차 계약일자 그다음에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 그다음에 점유개시일자 실제 이제 입주한 거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자 홍길동 누가 임차권 가지고 있는 거냐 주소 나와 있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설정한 임차권자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비어있는 방에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가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여기에 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원 임차인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런 집을 왜 세를 줄까?
수익 때문에. 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다는 건 어쨌든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 계약 안 하죠. 계속 방이 빌 거라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을 비워두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거를 월세를 싸게 내놓는 거예요. 아, 내가 월세 줘가지고 수익 얻어야겠다. 근데 매달 받으면 이게 언제 또 뭐 경매가 진행이 되든 또 어떤 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몇 달치를 미리 받는 거죠. 예. 어차피 받았다가 중간에 임차인 쫓겨나는 거는 내 사정 아니니까. 예. 참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세를 내놓는 거예요. 혹하게.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그럼 임차인은 혹하니까 그걸 방을 보고 계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월세 사기에 대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집주인 사칭 직거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까 나와 있었죠. 방이 비어 있어도 절대 출입문 현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말 것. 그다음 임차인 입장. 자, 어쨌든 월세가 시세보다 월등히 싸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거래는 정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직거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끼면 중개보수가 나가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직거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직거래보다는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을 해요. 하지만 정말 자신 있으면 직접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격금이라도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 돈이라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은 봐야죠. 예. 이렇게 그냥 뭐 문자만으로, 통화만으로, 사진만 보고 이건 아니고 직접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 등기부 등본하고 신분증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사진으로 문자 보낸 거 보고 사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은 이거 포토샵으로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 유지하려면. 그래서 직접 서류 장부를 떼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신분증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이제 보달라고 하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직거래니까 부동산을 끼면 이제 부동산이 떼주지만 직거래일 때는 임차인인 본인이 직접 떼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특히 어떤 걸 확인하냐면 그 장부 하단에 열람이라고 시간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이 직접 떼지 않고 집주인이 떼준 거를 사진으로 보게 되면 밑에 그 열람일자하고 시간을 가려서 보내거나 아니면 과거 걸 보낼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떼가지고 오늘 내가 뗀 거, 오늘 일자 이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걸로. 자,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되어 있는 걸 거래하는 거. 자, 요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래하실 거라면 전 임차인 보증금 다 반환하시고 이제 임차권 등기 말소한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말소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죠. 다른 임차인과. 아니면 최소한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전 임차인 돈을 줄 거라면 동시에 잔금과 동시에 전 임차인이 그 돈 받자마자 이제 취하 신청하고 말소 신청하고 동시 말소 방법으로 이렇게까지는 가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말소가 되지 않은 거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이거를 월세 받으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임차인은 그러면 뭘 조심할까? 자, 첫 번째, 등기부 등본. 내가 직접 떼가지고 그 등기부 등본에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게 적혀 있다. 뭐 주택 임차권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 계약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왜? 하셨다가는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대항력이 없다는 거. 돈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쫓겨납니다.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또 방 봐야 되고.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집주인도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말소해줄게. 그 조건을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세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 못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전세 금액일 때 못 줍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뭘로 들어가죠? 월세로 들어가요. 보증금 적잖아요. 내 보증금 받아가지고 전 임차인 거 보증금 다 주지 못합니다. 택도 없겠죠. 물론 이제 얼마를 주지 못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액이 클 거잖아요. 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이거 못 줍니다. 말소 힘들어요. 말소하는 거. 예.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말소 안 돼 있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건 그냥 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 보증금 거의 없이 월세가 시세보다 싸고 월세 선납을 요구한다. 이런 집은 의심해야 되고요. 의심하기 전에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기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기사에 나와 있고 제가 두 번째는 제가 실제 잠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있어서 아 이거 임차인분들 당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조심하시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주인분들도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신종 월세 사기 두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 그리고 여러분의 주거권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